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뉴스가 극명하게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서울의 한 월세방에서 두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지고 며칠째 얼마나 방치됐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초연금 25만 원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습니다. 선진국 지표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2017년 기준으로 세계 28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3만 달러 시대가 개인의 불행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수치는 대다수 서민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집값, 취업난, 양극화라는 단어가 더 크게 와닿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3만 달러 진입 소식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지난해 3만 1,000달러, 우리 돈으로 3,500만 원을 넘어선 걸로 추산됩니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문턱을 넘은 건 지난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입니다. 소득으로만 보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1994년 10,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를 겪고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소득을 끌어올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재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 6개뿐입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입니다. 이 6개 나라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한 속도보단 다소 느렸지만 중간에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것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소득이 느는 동안 물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해 다른 선진국이 3만 달러에 진입했을 때보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도 높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재정 위기와 고령화 등으로 뒷걸음친 나라도 적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외수 균형 성장과 그다음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 성장이 필요하고요. 이에 맞춘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 확충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6월에 국민소득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소득 평균이 높아졌는데 앞서 말한 대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부자인 사람의 소득이 더 많아지고 대기업의 이익이 더 많아지는 불평등 구조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됩니다. 계속해서 임세흠 기자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자신의 얘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3만 불이라고 하면 많이 많아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누구한테 간 거죠? 그거는 있는 사람 얘기고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지금 어려운 사람이 더 많지.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났다는 건 전체 평균일 뿐이지 개개인의 소득이 모두 증가한 걸 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늘어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만 해도 상위 20%의 가구 소득은 1년 동안 9% 가까이 더 늘었지만 하위 20%는 오히려 7%가 감소했습니다. 두 계층의 소득 격차도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구하더라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득 3만 달러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수출에 의존해 상당 부분을 벌어들이다 보니 소득의 많은 부분은 대기업의 몫이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지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대기업이 잘 벌면 중소기업도 수익을 내는 구조여야 하지만 인건비 등 생산비용 부담이 중소기업에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인원을 하나 정도는 감축하려고 계획은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양극화가 해소되기까지 상당수의 국민, 특히 서민에게 3만 달러 시대는 닿기 어려운 먼 나라 얘기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좋지 않습니다. 2.7% 성장에 그쳤습니다. 6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푼 덕에 전망치에는 도달했지만 올해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리막길이었던 경기에 다소 숨통이 트인 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4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재정 지출 덕이었습니다.
4분기 정부 소비 증가율은 거의 9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2, 3분기에 좋지 않았던 건설과 설비 투자까지 반등해 4분기 성장률은 1%를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3%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정부 부분의 기여도는 소비와 투자 모두 늘어나면서 4분기 덕에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한은의 전망치 2.7%에 겨우 턱걸이는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입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도 2.7%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편다지만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반도체 수출이 이달 들어선 20일까지 벌써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28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으로의 수출도 20% 넘게 줄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최근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그 여파는 여전해서 IMF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2%포인트 또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이 그닥 밝지 않은 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수출 경기가 어느 만큼 유지될 수 있는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세를 좌우할.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정부보다 더 낮춰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